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자, 다음은 시정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박완희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띄엄띄엄 취임새 넣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청주시 의회가 정례회가 처음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정 질문을 했고 네.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들 좀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주 시의원들이 39명인데 39명 전체가 다 그 서명을 해서 네.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요. 결의안. 예. 아마 기초의회 에서는 처음 이번에 결의안을 냈는데 전국에서. 예. 네.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례회 그 시정 질문. 네. 요거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사실은 청주시가 그 청청원 통합이 되면서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네.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인구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인구 목표에 따라서 청주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용량에 맞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제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 문제라든가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에 청주의 목표 인구가 88만 명이었고요. 예. 2025년도가 102만, 예. 2030년도가 105만 명으로 목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구 예. 목표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게 실제 목표이니까 뭐 어쨌거나 약간의 좀 확대된 부분도 있지 않겠, 숫자상의 어떤 확대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실제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2014년 7월 달에 통합되고 나서 청주시 인구가 83만 803명이었어요. 예. 83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되죠. 예. 2015년도 지나서 2018년도 올해 7월 달이 83만 5,575명이었어요. 제자리 걸음이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예. 4,772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리. 거의 뭐 1년에 1,000명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14년도 7월 달에 청주시의 세대수를 따져보니까 32만 7,870세대였어요. 예. 32만 7,870세대. 예. 근데 올해 7월 달에 34만 9,352세대였어요. 무려 2만 7천 2만 1,482세대가 늘었어요. 인구는 4,700명 정도 늘었는데 세대 수는 2만 1,482세대가 늘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결국은 이제 아파트들을 분양받고 세대를 분리한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 4년 동안 몇 세대가 늘었느냐 따져봤더니 2만 167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예. 4년 동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세대 수가 사실은 이제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청주시가 2018년 7월 달에 그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22개 단지에 2,935세대가 미분양으로 미분양이에요. 거의 3천여 세대. 3,000세대 가까이가 미분양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 미분양 수치에는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동남지구나 아니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분양을 워낙 이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상당 부분을 네. 전환한 데가 다 있어요. 전환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2만 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게. 민간 임대 아파트는 빼놓고 이제 그 수치를 따지다 보니 2,000세대 뭐 2,000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거죠. 네. 심각한 상황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제 2020년 2년 후까지 저 입주 예정인 그러니까 입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가 37개 단지에 3만 134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양을 받아 입주를 준비해야 될 아파트가. 예. 더 놀라운 것은요. 예. 이게 2018년 지금부터 이제 그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있잖아요. 예. 아직 분양을 안 한 아파트가 2022년도까지 이제 뭐 산정을 한 건데 71개 단지에 6만 43세대예요. 6만 그러니까 수치로만 놓고 보면 인구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네. 아파트는 거의 뭐 10만 세대 이상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것들 심각하잖아요. 네. 그 이제 원도심 쪽에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잘 안 되고 있고 총 36개 사업을 시작해서 그중에 14개 사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제되거나 이제 포기했잖아요. 14개 사업 중에 또 지금 현재 그나마 진행 중인 거는 5개 사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개 사업은 문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원도심의 그 실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게 세월이 10년 이상 쌓이다 보니까 거의 폐허처럼 변하게 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박완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확한 해당 질문을 하신 건데 2025년까지 2025년이라고 하면 뭐 꽤 먼 것 같지만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안에 청주시의 인구를 100만 넘게 102만으로 잡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정책 추진을 하거나 예산을 막 쏟아부었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예산은 예정대로 쏟아부었다면 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크게 헛발질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심각해서 네. 이제 이 문제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취임하시고 그 해당 부서들 유관 부서들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느냐? 아직 없다고 하고요. 네. 앞으로는 하시겠다고는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경동 쪽에 보면 이제 민간 아파트들 분양 잘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콜지구 이런 데 있어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북이 뉴스에서도 기사 한번 쓴 것 같은데 그죠? 네. 감정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문제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은 도시개발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인허가 문제가.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도시재생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 조합 형태로 만드는 거는 공동주택과가 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나 이런 거는 또 산업단지 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제 담당 공무원들, 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표현인데.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의 시장께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그 예를 들면서 전주시 얘기를 했어요. 전주의 김승수 시장께서 23만 평 이제 전북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던 곳을 우리는
주택 보급률이 105%가 넘어서 더 이상 주택을 더 짓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예. 접었어요. 예, 예.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첫 정례 시정 질문 가운데 오늘 첫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주시가 보다 디테일한 미래에 대한 그 예측치를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목표를 재설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분양 아파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들이 정확하게 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게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현재 청주시의 계획이라면 8개 그 공원을 민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00세대가 또 늘어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12,000세대가 6만 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그 도시공원을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민간 개발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난 4월 달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그 면적과 그걸 이제 매입하려면 16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과감하게 16조 투입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16조가 서울시가 당장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20년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우선 매입해야 될 토지를 먼저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중앙정부에 50% 지원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청주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민간공원 개발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방법이다. 근데 지금 제가 거기서 이제 요번에 그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이제 받아보면서 느꼈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잠두봉 공원과 세적굴 공원이라고 내덕동에 있어요. 두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가가 1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룡산이 한 120만 제곱미터 되는 면적인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산정에서 올라온 게 3,900억을 올렸어요. 평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30만 원 정도 꼴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청주시 예산에 3,900억 원이 당장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수치를 정리를 해서 평당 이제 제곱미터당 20만 원씩 계산을 하니까 2,600억 정도 줄더라고요. 3,900억에서. 근데 그 120만 제곱미터 중에 25%가 국공유지예요. 4분의 1 정도가 국공유지예요. 그러면 국공유지는 매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잠두봉의 사례에서 보면 청주시,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청주시의 땅을 도로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이나 뭐 이런 땅을 매입한 가격이 약 25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육부 땅, 교대가 옆에 있잖아요. 잠두봉 옆에. 교대 땅이 한 21억 정도 돼가지고 대략 한 45억, 뭐 60, 그러니까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국공유지를 매입하는데 샀어요. 근데 잠두봉의 전체 토지 매입비가 32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중에 50억 가까이가 국공유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민간업체가요? 민간업체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결국 아파트를 더 많이 짓고 공원 면적을 더 많이 그 이제 최대 폭까지 개발을 해야지만이 이제 수익이 뭐 발생하고 이제 어쨌거나 민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공유지를 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광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광주시는 국공유지를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했더라고요. 제외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거는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는 전체 공원 면적의 100이라고 봤을 때 30%까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국공유지를 25% 정도를 빼내고 그 중에 30% 하면 개발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개발을 많이 하게 하려고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는 이걸 빼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건설 원가라는 거를 대략 산정할 수 있잖아요. 표준 원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니 몇 채를 지어야 나머지 땅을 다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이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민간 건설업자의 이익을 최소로 보장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몇 채 져야 되고 그러면 공원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이제 그 협의회 민관 협의회에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최대 그 개발할 수 있는 것 중에 7%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93%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100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음. 근데 지금 청주시는 최대한 30%까지를 맥시멈으로 다 개발을 허용해 주려고 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국공유지까지를 포함하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아파트 층수를 계속 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박안희 의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잘못하면 벌집 건드린 것 같아. 근데 왜 그럼 청주시는 계속 개발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손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를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고집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청주가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환경단체 있을 때부터 3, 4년 전부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뭐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다른 대도시들이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도 안 가졌었어요. 관심은 있더라도 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민간 개발을 가자. 그랬던 거. 제가 보기에는 또 논리적으로 어폐가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얘기하면서 도시 여파, 도시 숲,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있는 숲만 잘 지켜도 새로 심는 것보다 없는 곳에 만드는 비용이 더 훨씬 비싸지. 있는 숲을 지키는 게 쌀 텐데도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녹색도시 청주가 지금 한 시장님 그 시정 4년간 하셨을 때 슬로건이었고 1등 경제가 이승훈 전 시장의 슬로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 때문에 한 시장님은 환경이나 이런 문제 그 도시숲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한 분은 그거 다 개발해야 된다 해서 개발이 됐고 이제 다시 녹색 수도를 주장하신 분이 시장님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장님께서 이제 어쨌거나 공약 발표를 했잖아요. 74건 정도인가 그 안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근데 이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꾸로 나와서 시정 질문, 보충 질문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답변서에 대한 걸만 보지 말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 믿고 맡겨달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때 저도 이제- 한범덕 시장의 공약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해법을 찾겠다. 즉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겠다 이잖아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거였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도시 안전 문제, 즉 뭐 안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미세먼지 또 발암 물질 이거에 대한 그 안전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두 개가 가장 인상적이었었는데 일단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일단 삐그덕거리고 있다. 현재 좀 그런 느낌을 그런- 받는다. 예. 이게 첫 이제 시정 질문이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저도 뒤에서 들었었거든요. 그 방청객도 상당히 많았었고, 근데 좀 실망스러웠던 건 맞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반응은 이제 한숨도 많이 나오고, 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못하셨어요. 당시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다려달라, 뭐 믿어달라, 뭐 믿고 맡겨달라. 그래서 이제 준비된 시장을 주장하셨었는데 예. 첫 이제 본의회에서는 준비된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제 방청객의 입장에서 당시에. 자, 첫 정례 그 시정 질문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 아까 그 박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원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결의안을 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 공원을 포함해서 도로나 녹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지방 정부의 예산 가지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를 해서 이제 그 지원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중앙 정부 특히 국토부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오라고 네. 하는 요구를 하는 촉구하는 결의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네. 근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결의한 내용이 손 벌리는 거 그잖아요. 이런 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꽤 했을 것 같은데. 다 할 거예요. 좀 이제 있으면. 이게 그 제주도 의회와 충남도 의회가 예. 지난달까지 했어요. 어. 도의회 차원에서 거기는 기초에서는 처음이었는데 예. 이제 이거를 왜 이제 그 요번에 꼭 하자고 제안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 국토부가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 도로 만들면 국비 일부 지원해서 매칭 사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5대5 매칭, 뭐 7대3 매칭,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는데 이게 도시 계획 시설이에요. 도로도. 네. 마찬가지로 공원도 도시 계획 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도로나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거 예를 들자면 전체 예산의 60%를 중앙정부가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으로는 40% 정도 내려보내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 업무는 지방 업무로 다 이관이 됐으니 지방에서 알아서 하고 돈 없으면 해제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중앙 정부에 있어도 그리고 과거 관례도 이랬던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도로는 우리가 인식하기를 SOC 이쪽으로 범주에 넣었는데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왠지 좀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뚫고 나면 지자체 장께서 그 오픈 그 커팅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치석이 되는데 도시 공원은 있는 공원, 있는 숲, 있는 산 잘 그냥 보존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장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주겠지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1999년도에 결정된 거라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막판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최근에 그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400억을 그 도시공원 매입하는 기금으로 만들겠다. 만들어서 400억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2020년까지 3천억 정도를 만들겠다고 일단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뭐 5년간 약
4천억 정도 음. 만들겠다고 하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여서 전체는 어렵지만 일부라도 이제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청주시는 아직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나 부산 뭐 광주시장님은 행동으로 옮겼고 우리 청주시장님은 믿고 기다려달라. 거버넌스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네.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다른 곳의 몇몇 지자체 시장님들은 이미 행동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기다려달라.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네. 그래서 제가 저 시장님께 저 질문하면서 보충 질문하면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전국 뭐 대규모 대도시 시장 협의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셔서 강력하게 시장님들 결의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요구도 하시고 실제 액션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그럼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믿고 기다려달라.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다 아. 이런 입장이시죠. 한 번 더 찾겠다. 네. 한 번 더 찾겠다. 네.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